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 했고요. 그거를 이제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다룬다면 뭐 끝도 없고요. 오늘은 원단원을 들어갈 텐데요. 이제 원의 성질을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원이 뭔가요? 원의 정의. 자, 원의 정의를 학생들이 쓰라고 하면 참 많은 학생이 틀려요. 이제 그게 왜 틀리느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구의 정의입니다. 구. 그래서 원의 정의는 평면입니다. 평면이. 예, 평면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 또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 점들의 집합, 모임, 자취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 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 원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이제 원과 직선이라는 소단원, 그 다음에 원주각이라는 소단원, 그 다음에 원과 비례라는 단원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원과 직선이라는 단원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원 단원이 이제 대단히 어려운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원의 성질 잠깐 조금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원이 사라졌다가 3학년 때 원이 나오고 공수 2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해석기하로 원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원과 직선은 일단은 우리가 여기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거는 예전에 우리 배웠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거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자 원단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비 지식이 뭔가 몇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이때에 이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은 빗변입니다. 자, 이거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왜 빗변이 가장 기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빗변이 가장 긴 이유가 이제 증명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한번 잠깐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길이를 C라고 할게요. 이 길이를 B라고 하면 B가 빗변인데 B하고 C하고 누가 더 기냐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증명은 요 각 A를 2등분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증명입니다. 여기를 D라고 할게요. D에서 AC의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를 E라고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C니까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이렇게 간단히 증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 A요. 이 자리를 A라고 놓고요. A하고 B하고의 길이 A와 B의 길이의 비교는 어떻게 하냐? 그건 또 C를 2등분하면 되겠죠.
요렇게 각을 2등분하고 얘를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이만큼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빗변이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은 빗변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증명이고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 이제 이런 증명이 이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증명을 모두 알아두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빗변이 제일 길다. 왜 그러냐? 당연하다. 그건 이제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에서 당연하다라고 하면 공리인데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건 공리가 아니고 전부 정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명은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클수록 대응각이 큽니다. 또는 각이 클수록 대응변이 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리인데 현재 여기에 C입니다. 여기 B인데 만약에 이제 C가 B보다가 크면 이 변의 길이가 크면 대응각 C가 대응각 B보다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인데 또는 이제 역정리도 성립하고요. 각이 크면 대응변도 길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증명 예전에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자, 증명 방법 1번은 이렇게 C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각을 x라 하고 얘를 y라고 하면 여기가 x 더하기 y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x 더하기 y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각 C는 x 더하기 2y고요. 그 다음에 각 B는 x가 되니까 C가 B보다 크다라고 간단히 증명이 이렇게 됩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 이거 역시나 제가 수많은 증명법 중에 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증명하더라도 마찬가지 증명이 되는데 자, 삼각형 ABC에서 이번에는 이 길이가 C고 이 길이가 B인데 현재 C가 B보다가 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조선을 삼각형 안에 놓지 말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빼요. 이렇게 뺀 다음에 AB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바깥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 C만큼을 바깥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를 D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각을 X라 놓고 이 각을 Y라 놓으면 이등변 삼각형 밑각이 같으니까 이거 Y인데 요 C 이 각이 두 개 더하면 되니까 X 더하기 Y가 돼서 이 각이 이 각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방금 한 이 내용이 쉽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원래 직각삼각형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방금 한 이 정리입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정리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가장 기냐 증명하라라는 쪽에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한 내용이 정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이 길이를 C라고 하면 B가 C보다 크냐? 당연한 겁니다. B의 대응각이 90도고요. C의 대응각은 예각이니까 그러니까 각이 이 대응각이 이거보다 크니까 대응변도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에서 세 개의 꼭지각 중에 가장 큰 게 직각입니다. 여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거의 대응변 B가 가장 길다 이렇게 됩니다. 또는 이제 다른 증명으로도 하나 보여줄게요. 다른 증명은 뭔고 하니 저기 앞에 오심 오심을 제가 이론을 할 때
오심을 이론을 할 때 외심이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복습을 조금 해보면 이렇게 지름을 긋고요. 그리고 원주 위에 아무데나 점을 잡은 다음에 내접 삼각형을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점 O가 삼각형의 외심이니까 길이가 전부 이렇게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아지니까 이 각을 A라 놓으면 이등변 삼각형 A 그리고 여기 2A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B라 놓으면 여기가 B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A 더하기 B가 90도라는 게 간단히 증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름을 긋게 되면 원의 지름을 긋게 되면 원주상의 한 점과 이루는 각, 이 각을 원주각이라 합니다. 이 원주각이 항상 90도가 됩니다. 여기가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가장 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 AB, BC, AC가 전부 원안에 있는 현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있는 현 중에 가장 긴 변이 뭐냐? 그럼 당연히 지름이죠. 지름을 그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원을 하나 그어놓고 지름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아무데나 이렇게 잡으면 얘가 항상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세 개의 변 중에 제일 긴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지름이니까 원안에 있는 현의 길이 중에 제일 긴 변은 당연히 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보다 더 상식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원의 성질을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이제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예,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임의의 점 P가 있으면 이제 한 점 이것도 이제 정리입니다. 원의 성질을 하기 위한 예비 지식인데 사실 이거 다 예전에 제가 해준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지금 이 단원에서 이 예비 지식을 완전히 알고 해야 되니까 복습하는 겁니다. 한 점 P에서 L까지 가장 짧은 거리, 최단 거리. 이 최단 거리는 수직거리입니다.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정리인데 이게 왜 그러냐? 자, 여기에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H0라고 놓으면 이제 L 위에 H0가 아닌 다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렇게 찍게 되면 여기 이제 H1, H2 무진장 찍었다고 치고 HN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요 삼각형들이 이렇게 삼각형들이 수선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을 찍으면 이건 전부 다 직각삼각형의 빗변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했던 그 내용으로 하게 되면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빗변이니까 얘는 pH0보다가 무조건 크고요. pH2도 이게 빗변이기 때문에 pH0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pHn 이걸 임의의 변이라고 놓게 되면은 역시 pH0보다는 이게 큽니다. 따라서 H0를 제외한 나머지 점들을 찍게 되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기 때문에 pH0가 가장 짧은 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느냐? 원의 성질을 하는데
이게 앞에 했던 내용을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써먹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만나본 학생들 중에는 이게 사실 왜 그런가를 모르고 그냥 그렇다. 예, 그냥 그렇다라고 암기를 해서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 원이 하나 있습니다. 접점을 P라고 놓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을 O라고 놓겠습니다. 이때 혹시 제 영상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아 맞다, 나도 궁금한 적이 있다, 그런 학생들 없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 OP하고 접선 L하고 이 각입니다. 이 각을 90도라고 그냥 써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왜 90도냐? 이 90도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지? 예,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90도라고 외웁니다. 예,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 그냥 외워요. 그런 산수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이 합이 180도 된 이유는 상당히 중요한 정리인데 그 정리를 논증 과정 없이 그냥 외워서 하는 거. 그리고 안다라고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이 각이 90도 되는 이유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R이라고 놓고 이거 P0라 놓겠습니다. 자, L 위에 접점인 P0를 제외한 나머지 점을 P1, P2 해서 N개의 점이 있다고 이렇게 놓게 되면 요 O P0가 얘가 R인데 예, 이 길이는 OP1이나 OP2나 또는 OPN은 얘는 전부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중심을 이은 거니까 반지름 R보다가 전부 큽니다. 얘들은 전부 다. 따라서 O에서 현재 L까지 가장 짧은 거리, 최단 거리, 이 최단 거리는 OP0입니다. 이므로 조금 전에 보여줬던 바로 이 정리입니다. 예, 한 점에서 L까지 가장 짧은 거리는 수직거리라는 이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각, 예, 이건 뭐 저기로 놓을까요? 표시를 안 했네요. 예, OP0하고 그 다음에 L하고는 바로 수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90도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90도가 되는 이유를 모르고 90도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 단원의 소단원이 3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3개의 단원 중에 제 1단원 원과 직선이라는 단원을 지금부터 하게 될 텐데 요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예비 지식이 최소한 전제되어야 할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이라는 단원의 이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이라는 단원의 이론은 일단 두 개의 원이 있다면 그 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첫째, 이 두 원의 위치 관계가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째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자, 두 개의 원이 이와 같이 떨어져 있다면 이때야 그 중심을 이은 거리를 D라고 놓겠습니다. 이제 O라고 놓고 O'이라고 놓고요. D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원 O와 O'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두 개 존재합니다. 우선 바깥으로. 자,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 이거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합니다. 예, 두 개 존재합니다. 밑에 하나 이렇게 또 그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 이렇게 두 원의 사이를 지나가면서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또 이렇게 하나가 존재합니다. 요거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공통 외접선, 이거 두 개 나오고 공통 내접선도 두 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지름을 하나를 R이라 하고 R'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두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R하고 R'의 합이 중심 간의 거리보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 간의 거리 D가 R하고 R' 더한 것보다가 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중심 간의 거리 D를 알고 그 다음에 이 공통 외접선, 내접선을 그었을 때 이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가? 이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 이제 이렇게 써먹습니다. 반지름하고 접선하고 수직이다가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앞에 예비 지식으로 한 겁니다. 자, 이때에 보조선 하나를 O'에서 수선으로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제가 색칠하겠습니다.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L이라고 놓으면 L1이라 놓을게요. 그럼 이제 이게 L1이 되니까 그리고 요 길이가 R에서 R'을 뺀 길입니다. 그래서 L1의 제곱이 D의 제곱 빼기 R 빼기 R'의 제곱이 되니까 L1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D제곱 빼기 R 빼기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점을 이렇게 이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조금만 연장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O'에서 지금 연장한 선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이제 색깔을 제가 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 이 길인데 이 길이가 L2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L2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길이가 아까는 R 빼기 R'이었는데 지금은 R 플러스 R'이 되니까 그래서 L2의 제곱은 D의 제곱 빼기 R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니까 L2는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공식, 요건 이제 공통 외접선이고 얘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되는데 이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원이 떨어져 있을 조건, 두 개의 원이 떨어져 있게 되면 공통 외접선, 내접선 두 개씩 나오고, 그 다음에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 외접선의 길이를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자,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자, 두 개의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사실 이게 실전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자꾸 이 공식을 까먹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통 외접선을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접선도 긋겠습니다. 공통 내접선 연장해서 외접선하고 만나게끔 그을 겁니다. 이렇게요. 반대쪽도 긋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많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접점이고 여기가 접점이고 접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접선을 그은 거니까. 이 그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를 A라고 하면 원박해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 A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놓으면 이 길이가 B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남은 길이 C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D라고 놓으면 이거 같은 공통 내접선이니까 얘는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서 여기 E라고 놓으면 여기가 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F라고 놓으면 여기도 F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G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A부터 G까지 이렇게 놓았는데요. 첫째는 여기 이제 A, B, C, D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 자리를 P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Q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네, P에서 이렇게 보면 P에서 오른쪽 작은 원에 접선을 두 개 그어놨어요. 그래서 B 더하기 C가 접선의 길이인데 이 길이는 두 개의 접선의 길이가 항상 같으니까 A 더하기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Q에서 왼쪽 큰 원의 접선을 두 개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D입니다.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두 개를 그대로 연립하겠습니다. 그냥 더할게요.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C가 A 더하기 B 더하기 2D 이렇게 해서 AB가 같이 없어지고 C는 D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CD가 같으니까 얘를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CD가 같으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A하고 B하고도 같아집니다. 그래서 A랑 B랑 같고 C랑 D랑 같으니까
요거를 제가 색깔로 잠깐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색깔로, 아이고. 자, A하고, 예, B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서 보면 여기를 R이라고 놓고요. 이 자리를 S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R에서 보면 1, 5' 쪽으로 접선 2개 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E 더하기 D가 G 더하기 F입니다. 또 이번에는 점 S에서 왼쪽에 큰 쪽으로 접선 2개 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D 더하기 F가 접선 G 더하기 E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연립을 해서 두 식을 그대로 더하면 E 더하기 F 더하기 ED가 오른쪽 다 더하면 E 더하기 F 더하기 EG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EF 같이 없어지고 D는 G가 되고요. 근데 D가 G가 같다 그랬는데 요 위에 CD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C랑도 같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여기에다 넣으면 DG가 같으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E는 F가 되는데, 그런데 E는 F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 또 아까처럼 선을 이제 그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요 DGC입니다. 같은 색깔을 찾아서 그어 볼게요. 이렇게 DGC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는데,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볼게요. E하고 F하고 같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같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AB가 이 AB의 길이가 공통 외접선의 길이니까 이게 CD하고 같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기 때문에 두 개의 길이에서 비교하면 빨간 선본 길이 같은 게 들어있고, 나머지 위에 파란 거 네 개 있는데 밑에 이게 길이가 같으려면 요 E하고 F하고 얘가 전부 AB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A하고 B하고 이렇게 같아져서 파란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하면 이렇게 길이가 전부 같아집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 그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AB의 길이가, 제가 굵은 펜을 할게요. 이 길이가 즉 공통 외접선의 길이입니다. 이 길이가 요 QR의 길이랑 같습니다. 이게 PS랑 같습니다. 이게 CD랑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외접선의 이 길이는 가운데 내접선보다 좀 더 늘어놓은 연장해 놓은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이렇게 길이가 전부 같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결국 RQ의 길이를 구하든지 또는 PS의 길이를 구하라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나오면 그 길이는 곧 공통 외접선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놓치고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저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공통 외접선의 이 길이는 공통 내접선 연장한 이 길이와 항상 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원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인데 6가지라 그랬죠. 첫째 떨어져 있다는데 두 번째 이제 이 원들이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드디어 접하게 되는데 이거를 외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외접인데 요 외접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에 절대부등식의 이론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안에 산술 기하 평균의 내용이 대수 이론이기도 하지만 기하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작도 이론인데 이 산술 기하 평균의 A 더하기 B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요거 이제 왜 성립한지 제가 증명을 하고 요게 이제 기하에서 작도 이론인데 어떤 이론이냐? 요게 이제 기하에서 이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는 작도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개의 원이 서로 외접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중에 두 원의 위치 관계 중에 외접할 때에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제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거듭 얘기하지만 원단어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한 번에 왕창 하지 않고 잘게 썰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원단어는 끝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제가 그렇게 굉장히 이제 잘게 썰어서 하는 거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이 듣고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